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6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급격한 안전자산 후퇴입니다. 어제 나타났던 시장의 흐름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명가 명확하지 않고 명가 혼란스러웠지만 결론적으로는 안전자산 후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안 된다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질문들,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특이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어제 시장의 하이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이례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어요. 급등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퇴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뭐 어떻게 됐다. 이게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됐다는 거지? 이런 질문. 왜냐하면 빅스는 또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빅테크주들도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일 거다, 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에도 안 좋을 거다. 왜냐면 뭐 바이든이 해체를 주장하고 하니까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의 소식을 어떻게 대응했냐면, 일단 안전자산 쪽으로 일단 가보자,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전자산으로 갔던 게 급격하게 되돌아왔던 게 한 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던 것들이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금리도 상승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퇴원을 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시장의 이제 해석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이제 시장에 어떤 식의 고민들을 했었는지를 고민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저희 팀의 이제 한대훈 연구원도 대선과 관련된 인덱스 자료를 썼는데, 음,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이게 시나리오 세 가지를 여기다 적을게요. 첫 번째는 바이든이 되는 경우요. 어, 근데 두 번째는 트럼프가 되는 경우고요. 근데 바이든이 되는 경우 중에서 만약에 압승을 해버리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이겨요. 애매하게 이기면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할 겁니다. 불복. 이 리스크가 좀 컸다라는 거에서 지금 시장은 여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압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트럼프도 이제 말도 못하게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안전자산,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고 다 전체적으로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또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후퇴가 되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물론 8% 급락한 영향도 있지만 6.8%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거고요. 미국 10년물 금리도 역시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게 10년물 금리가 8bp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아마 채권 시장은 좀 크게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유는 일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우려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 부담이 생깁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전자산 후퇴. 그리고 이제 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 경기 회복 기대는 글쎄요. 뭐 어쨌든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유가도 상승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달러는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후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빅스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빅스는 지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빅스가 올랐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저기 에너지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가 상당히 세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의 흐름도 역시나 뭐 애플도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올랐고 넷플릭스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잠깐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게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주식시장의 에너지는 상당히 세다.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려는 힘은 굉장히 세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올랐을 뿐만 아니라 다우도 장후반으로 갈수록 강세였고요. 나스닥도 장후반으로 갈수록 강세, S&P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상당히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금 ETF 시장에서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보면요. 섹터 단에서 보면 일단 테크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테크주들도 올랐고 에너지도 많이 올랐고요. 금융주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어제 이제 이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밸류가 이겼냐 그로스가 이겼냐 의미 없어요. 다 같이 똑같이 올랐어요. 근데 그로스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캡 그리고 스몰캡을 보면은 스몰캡이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지캡들보다는 스몰캡이 조금 더 올랐다. 지금 너무 안 좋았던 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한 달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지금 올랐고요. S&P 500이요. 금리도 지금 6월 달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0.8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가 그러면 여기서 더 가냐?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1%까지 갈 수도 있죠. 못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어쨌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서 야 채권에서 드디어 주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를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 그 이야기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돈이 넘어오고 있다. 흘러 넘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의 위험 선호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한대훈 연구원하고 이재훈 연구원이 트럼프하고 마스크를 낀 바이든을 쫓는다. 이런 제목으로 인덱스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일단 지금 바이든이 확실하게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미국 선거는 바이든이 확실시되는 지역이 8개 주고 선거인단이 118명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118명은 바이든이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확실하게 되는 지역은 11개 주에 63명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3대 118 하면은 이건 바이든이 이겼네 뭐 끝났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이 경합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요. 경합 지역 중에서 텍사스랑 플로리다가 그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이쪽으로 트럼프 쪽으로 넘어주게 되면 여기서 지금 대략 30몇 명, 그러니까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50명이 되면 이게 좀 100까지 110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고 미국 대선은 진짜 여전히 이거는 바이든이 압승일 거라 같은 그런 분위기이지만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막판에 뭐 이렇게 이 경합 지역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 시장의 움직임은 그냥 바이든이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은 롱뉴하고 숏 캐시였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숏 캐시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도 사야 된다,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알파를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를 찾는 것은 야성미 있는 투자다. 야성이 있는 투자다. 주식이 야성을 깨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볼리틸리티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볼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도 커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숏캐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대비는 해야 된다. 그러면 100%다 숏캐시를 하지 마시고 일부는 숏캐시를 계속 하기 위해서 진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알파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대단하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대선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뭔가 좀 더 확실하게 고민해가지고 내일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